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빨간구두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도 요시하루 박사의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추위를 잘 타는 타입으로 수족냉증 증상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만병의 근원인 냉기를 우리 몸에서 제거해서 건강한 인생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오사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뒤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하던 신도 요시하루 박사는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며 짧은 기간에 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의학 검사와 치료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겸해서 치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개업한 다음에는 동양의학 지식만으로 인간의 몸 전체를 진료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만병의 근원이 냉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냉기 제거 건강법이 시작됩니다. 박사는 양말을 겹겹으로 신고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어깨 결림과 치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몸이 무거울 때나 좋지 않을 때는 반신욕으로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냉기를 제거하면 몸속의 각종 기관이 모두 치유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 책은 몸에 해로운 것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제거해버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좋은 것을 몸 안에 끌어들이는 일상생활 속의 지혜를 함께 제시해 줍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내용은 냉기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냉기 제거를 해야 하는 이유. 냉기는 왜 만병의 근원일까요?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고 산소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몸속에 독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병은 이런 독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독이 쌓이고 쌓여서 더 견딜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를 때 비로소 병이라고 인정합니다. 쌓이고 쌓인 독으로 혈관이나 소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세포가 변형되어 종양이나 궤양 등의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후에야 비로소 병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미 병독이 있어도 질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 한 장에 힘을 약간 가한다고 해도 찢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다고 힘이 가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 힘을 가하면 마침내 종이는 찢어지고 비로소 종이에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양의학에서는 종이가 찢어지기 전까지는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악혈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악혈이란 죽은 피를 말합니다. 악혈이 괴어 있다는 사실을 일반 의학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한편 중국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진맥이 있습니다. 맥을 짚어 맥박의 변화로 병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다행히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병의 독이 몸속에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란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냉기를 제거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당치가 높다거나 혈압이 높다는 등 기기로 진단해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냉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냉기 제거에는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이 난다고 해도 작은 불이라면 물을 붓거나 가정용 소화기로 끌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용 소화기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큰 불이라면 소방서에서도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의 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냉기가 심해지기 전에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냉기는 누구에게나 있다. 환자를 주의 깊게 보다 보니 모든 환자에게 냉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냉기, 더위, 바람, 건조, 습기 등의 영향으로 나빠지는데 환자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손목 부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냉기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습기나 건조가 원인인 경우도 있었지만 냉기만은 모든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당신은 몸이 차군요. 라고 하면 나는 발이 뜨거울 정도인데 차다니요. 라고 되묻습니다. 발이 뜨겁다는 것은 바로 냉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을 차게 하면 상반신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옷을 껴입으면 이번에는 발이 뜨거워집니다. 발이 뜨거우니 냉기가 없다고 생각하여 추울 때도 맨발로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냉기가 심해집니다. 반대로 상반신을 시원하게 하면 하반신이 차가워져서 양말을 신거나 속바지를 입어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반신도 더워지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반소매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신과 하반신의 체온이 비슷해지면 피의 흐름이 좋아져서 냉기가 없어집니다. 나도 젊었을 때 겨울이 되면 발이 시리고 발이 시리면 몸이 좋지 않아서 방한 부츠를 신고 다녔습니다. 부츠를 신고 발을 따뜻하게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하반신만 데우는 반신욕을 하니 감기로 열이 나도 그 다음 날에는 완쾌되었습니다. 겨울에 욕탕에 들어가서 창을 열어두면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춥지만 반신욕을 하는 사이에 몸이 더워져서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창밖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한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지요.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냉기와 춥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냉기를 제거하고 나니 어깨 결림이나 치통에서 해방되었고 감기에도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한종렬이 최고의 건강법. 두한종렬을 명심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 매일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신욕. 매일 반드시 반신욕을 합니다. 명치 아랫부분을 적어도 20분 이상 물에 담급니다. 발은 상반신에 속함으로 담그지 않아야 하지만 1분 정도라면 상관없습니다. 물의 온도를 올릴 때는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점차 올리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닦은 다음 매트 위에서 양말을 겹겹이 많이 신고 아랫도리부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상반신은 잠시 벗은 채 있거나 얇게 입어서 서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이들은 탕 속에 서서 놀게 합니다. 온몸을 탕에 담그는 것은 유해 무익한 일입니다. 반신욕은 하루에 몇 번을 해도 몇 시간을 해도 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1시간 이상 할 것을 권합니다. 반신욕을 하면 몸속의 독소를 빨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복장, 양말.
상반신은 얇게, 하반신은 따뜻하게 입고 특히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양말은 발이 차갑다는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4켤레에서 5켤레 이상 겹쳐서 신습니다. 가장 먼저 실크로 된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면으로 된 발가락 양말을 신습니다. 실크 양말을 가장 나중에 신으면 잘 찢어집니다. 그 다음 보통 양말로 실크 양말, 면 양말, 실크 양말을 차례차례 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 양말이나 털 양말을 신습니다. 잠을 잘 때도 양말을 신습니다. 이불은 발 언저리에 두껍게 덮습니다. 하반신은 항상 속바지를 입고 토시를 신어서 따뜻하게 합니다.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실크나 면 등 천연 섬유로 만든 것을 입습니다. 나일론 스타킹이나 슬립은 피부의 독소 배출을 방해하거나 만성적인 무자각 냉기를 만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 냉난방은 가볍게 합니다. 여름에도 가능한 한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바람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사용한다면 약하게 켜고 선풍기를 이용해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켜 아래 위의 온도차를 없앱니다. 겨울에도 여름과 마찬가지로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선풍기 머리 위로 향하게 해서 약하게 틀면 위에 따뜻한 공기가 바닥으로 순환해서 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바닥이 데워져서 연료비도 절약됩니다. 마음가짐.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편하게 지내고 싶다, 즐기고 싶다는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피가 머리로 몰려서 하반신이 차가워지고 냉기가 생깁니다. 왜 발이 차가워질까요? 생리적으로 보아도 발은 신장에서 멀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또 인간은 직립을 하기 때문에 발은 혈액순환이 어려워서 냉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두환 종렬의 반대이므로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과 양의 기운이 인간의 몸을 순조롭게 돌 때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의 기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양의 기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의 기운은 차가운 곳을 좋아하고 양의 기운은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이 차고 머리가 뜨거우면 양의 기운은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음의 기운도 발이 차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음양 기운의 순환이 나빠져서 건강을 해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음과 양 기운의 흐름과 더불어 피가 돈다고 합니다. 즉 기혈이 동시에 돈다고 하니 기의 흐름이 나빠지면 당연히 피의 흐름도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의 장기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의 세포 활동이 둔해지거나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 예부터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발을 감싸는 방법을 몰라서 맨발로 지냈습니다. 왕도, 부자도 맨발로 있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인류 발생 이래 발은 항상 차갑게 두었습니다. 양말로 발을 감싸고 윗도리를 얇게 입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기와 혈의 흐름을 좋게 해서 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욕심에 치우쳐서 감정에 휘말리면 피가 머리로 몰립니다. 머리에 피가 몰리면 발이 차가워집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리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제멋대로 자란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다거나 슬프다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이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발을 더욱 차게 만들어 건강을 해칩니다. 아무쪼록 도리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냉기와 과식이 병의 큰 원흉. 마음가짐은 몸에 영향을 미치므로 몸만 관리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일그러지면 마음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일그러지면 몸이 일그러집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게 됩니다. 치유하기 쉬운 것은 몸이므로 먼저 몸부터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병의 근원이 되는 냉기와 과식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과식을 하면 피가 끈끈해져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길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속 장기의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장기의 기능이 나빠지면 그에 따라 감정 또한 일그러집니다. 간장이 나빠지면 화를 잘 내게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장이 나빠집니다. 걸핏하면 훌쩍훌쩍 울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사람은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어딘가에서 끊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냉기와 과식을 막는 일입니다. 양말을 겹겹으로 신어서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고 반신욕을 하며 몸을 차게 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여 냉기를 제거하되 50%에서 70%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다고 생각될 때 수저를 놓아야 병의 근원을 단절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냉기가 몸속의 독을 배출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냉기가 있으면 몸속에 쌓인 독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당연히 조직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동맥이 축소하면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통증이 생기고 몸이 저립니다. 고무 같은 것으로 팔을 세게 감으면 손가락이 저리는데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정맥이 상하면 노폐물이나 피로물질이 쌓여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굳어져서 약해지고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바로 노화 현상입니다. 오랫동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나쁜 것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몸속에 점점 쌓입니다. 그러니 나이를 먹으면 관절 움직임이 굳고 조직도 굳어져서 약해지기 때문에 뼈가 잘 부러지거나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냉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냉기가 생겼을 때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독을 배출해야 합니다. 독을 배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명치 아랫부분을 욕탕에 담그면 두한 종렬이 될 뿐 아니라 몸속에 있는 독이 탕에 녹아 나오므로 몸 상태가 무척 좋아집니다. 상반신은 얇게 입고 하반신은 두껍게 입는데 특히 바른 양말을 겹겹이 신습니다. 운동은 스포츠를 하기보다는 청소를 하거나 집수리를 하는 등 집을 더 깨끗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남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 물론 더 효과적입니다. 내 아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가 작다 보니 언제 퇴사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퇴사를 당해도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학이 필요해지자 정말 열심히 공부한 모양입니다. 학생 때는 몰랐던 미분, 적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며 잘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운동도 공부도 건강법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억지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연구하면서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냉기를 제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적극적으로 몸의 혈액순환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냉기를 제거하는 첫걸음입니다. 냉기 제거를 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빠져나간다. 냉기를 제거하면 이전보다 식욕이 부쩍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식했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날씬해집니다. 과식을 해서 생긴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기도 하고 몸속의 각종 장기에 쌓이기도 하며 지방이 되어 피하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좋아지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지금 제 몸무게는 39kg입니다.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져 움직일 수 있지요? 몸이 어떤가? 몸이 어딘가 안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쁜 곳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몸무게가 43kg으로 늘어나 몸이 무거워서 집안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과 39kg으로 빠져서 매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쪽이 더 좋습니다. 모든 일에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히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똑같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몸무게에 신경 쓰는 일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같은 몸무게라도 지방이 무거우냐, 뼈가 무거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냉기 제거를 시작하면 이 사람처럼 처음에는 살이 쪽 빠집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혹시 암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방이 쌓여 마구 살이 찐 사람의 뼈나 살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내용이 충실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까칠해 보이지만 냉기를 제대로 제거하면 어느새 뼈와 살이 건강해지고 지방도 붙어야 할 곳에 필요한 만큼 붙어서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옵니다. 몸무게는 늘어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한 그대로여서 튼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튼튼합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체중계만 보지 말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본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냉기 제거를 하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 냉기를 제거하면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세포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배출되고 냉기가 사라집니다. 제 여동생은 지금 60대인데 농가에 일을 도우러 갔을 때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니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은 오랫동안 냉기를 제거해 왔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점차 배출되어 피로가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속 각종 향기에 독이 쌓여 있을 때 양말을 겹겹이 신고 반신욕을 해서 두한 종료를 하고 냉기 제거를 시작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온몸이 문드러지고 무릎이 아파오는 등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현이라고 합니다. 독을 배출하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배출하지 못한 독이 왕성하게 배출되는 것이지요. 독을 마구 배출하면 독은 줄어들고 결국 더는 배출할 독이 없어지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독을 배출하지 않으면 쌓이기 시작해서 마치 보일러에 증기가 가득 차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폭발하기 전에 넘쳐나오는 것이 병이고 폭발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병의 독은 몸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이라고 진단했을 때는 말기암 등 더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는 손 쓸 수 없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냉기 제거를 시작해서 독을 배출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수술이나 약에 의지하면 독의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쌓이고 결국 폭발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냉기를 제거해서 진정한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냉기 제거는 몸의 자연 치유력을 키운다.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병의 독이 약간 있더라도 자연 치유력이 작용하는 동안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냉기가 몸속에 있어서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면 추가 어깨나 머리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넘어지거나 기울어져서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사나 약으로 버팀목을 만들어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려고 합니다. 버팀목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고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병이 진정으로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위궤양에 걸린 사람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치유되었다고 태어내도 1년이 지나면 위궤양이 재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신장병이나 당뇨병 등 각종 질병도 자주 재발하는데 그것은 재발이 아니라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병의 독을 완전히 제거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력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개원하고 있을 당시 몸속의 장기가 나빠서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팔이 굽어 있었고 한눈에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뼈가 부러져서 정형외과에서 수술했다고 하는데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내부 장기가 나쁘기 때문에 다쳤고 내부 장기가 나쁘기 때문에 굽어버린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내부 장기에 경략이 있는데 그 경략 위에 상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이 나쁜 사람은 위장 경략 위에 상처가 생겨 위장이 상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해서 내부 장기가 좋아지자 팔뼈가 차차 곧아졌습니다. 쌓인 병의 독이 없어지고 몸이 정상이 되면서 뼈도 곧바로 곧아진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은 이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며 심장도 나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바닥은 화상으로 살갗이 오그라들고 발가락이 젖혀져서 흉터가 있으며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부 장기를 치료하는 동안 화상 흉터가 많이 좋아지고 젖혀진 발가락도 치유되어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 장기가 좋아지면 상처도 치유되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상처만이 아니라 병의 독이 없어지면 암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병의 독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냉기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자연 치유력을 믿고 냉기 제거를 해서 새로운 독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병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치유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 통념일 뿐이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은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병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 병은 자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항상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의과대학 시절 뇌졸중으로 뇌세포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결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뇌세포는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재생 능력도 약하다고 배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치유력의 힘으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방해하는 것은 바로 냉기입니다. 냉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은 자연 치유력에 맡기면 됩니다. 등뼈가 S자로 굽은 측만증과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있는 추간판, 헤르니아 등은 치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기를 확실하게 제거해서 내부 장기가 정상으로 기능하게 되면 자연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무릎 관절이 차츰 망가지는 변연성 슬관절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나빠진 부위를 절단하고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치료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공관절을 끼우지 않고도 냉기 제거를 확실히 한 사람은 원래의 무릎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조작했거나 만진 것도 없는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만성 중이염으로 30년 가까이 고생한 사람이 뇌막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도 냉기 제거를 실행하고 치유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청기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보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고막은 한번 찢어지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 원래의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에는 병이 되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면 원인이 없어지므로 병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바로 냉기입니다. 병을 치유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원인인 냉기를 제거하면 병은 자연히 치유됩니다. 수술, 약, 찜질, 건강식품류, 건강기구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냉기 제거로 갱년기 장애를 극복한다. 여성에게는 생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세에서 13세 사이에 시작해서 50세 전후에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기는 29.5일 정도, 즉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몇 주씩이나 계속되거나 불순이거나 생리통이 있는 경우는 부인과 계열의 장기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 독이 있습니다. 생리 때가 되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두통이 있고 머리가 멍해져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인과 계열의 장기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기도 그렇습니다만 부인과 계열의 장기는 간장, 신장, 방광 등 내부 장기의 독이 가는 곳입니다. 머리도 간장, 신장의 독이 가는 곳이므로 부인과 계열의 장기만으로 부족하면 독이 머리로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 지능적 장애, 정서적 장애가 나타납니다. 심할 때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간질병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테리입니다. 모든 부인과 계열의 장기와 관계가 깊으므로 냉기를 확실하게 제거해서 부인과 계열의 장기를 정상으로 만들면 생리 때문에 힘들어할 일은 없어집니다. 냉기를 제거하면 50세에서 55세 사이에 자연스러운 폐경을 갱년기 장애가 있는 것은 부인과 계열의 장기에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리가 없다는 것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생리가 없는 상태와 같은 것이므로 몇 살이 되어도 여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폐경이나 갱년기 장애로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기를 제대로 제거해야 합니다. 남성들도 물론 아름다운 피부나 젊음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냉기를 제거해서 몸 상태가 좋아지면 피부에 잔주름이 없어지고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나며 기미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머릿결도 좋아지고 색도 짙어집니다. 흰머리도 없어지고 벗겨진 부위에 다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를 숨기기 위해 10년여 동안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다시 나서 모자가 필요 없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70세 때 이미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냉기 제거를 시작하자 조금씩 검어지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는 검은 머리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앞에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마가 점점 넓어집니다. 어머니도 이마가 상당히 넓어졌지만 냉기를 제거하자 젊었을 때 머리카락이 있었던 부위에 다시 검은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냉기를 제거하면 이처럼 미용 면에서도 젊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령 초산임에도 순산하다. 냉기 제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령 출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6세의 여성이 불임증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정상이었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 냉기 제거를 하도록 조언을 했고 반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의 경과가 좋고 입덧이 심하지 않아서 운전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순산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입덧하는 것은 부인과 관련 장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37세의 고령 출산임에도 처음 산통을 느낀 순간부터 출산까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바로 태어나고 싶었다라고 할 정도로 산후 경과도 좋았습니다. 40세 때까지 독신으로 산 여성이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냉기 제거를 시작하고 얼마 후 인연이 있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을 했구나. 남자아이를 출산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생리가 2번에서 3번 없으면 산부인과를 찾아갈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임신이었습니다. 냉기를 제거하면 태아의 발육이 빨라서 임신 기간이 2주 혹은 3주 정도 짧아집니다. 그녀도 9개월 반이 지나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곧 출산할 것 같으니 입원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짐을 가지러 갈 새도 없이 분만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옆 분만대에서 젊은 산모가 너무나 힘들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랫배가 살짝 아프다가 40분쯤 지난 후에 응애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나니 무척 기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신 4개월에 풍진 항체 검사를 했는데 풍진에 걸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면 기형이나 난청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낳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편지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냉기 제거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산통이 느껴져 바로 병원에 연락하여 입원하자마자 출산했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니 병원 입구에 도착해 출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8분. 그 사이에 아프지도 않았고 갓난아기는 물론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출혈량은 10cc였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입덧, 임신 중독, 진통 등 임신 중에 겪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또 불임증, 고령 출산, 태아 이상이라는 어려운 일도 냉기를 제대로 제거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냉기 제거를 하면 출산도 쉽게 한다. 예부터 출산은 여성에게
생사를 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상당히 쉽게 순산을 했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 전부터 냉기 제거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임신한 후에 시작한 사람도 상당히 쉽게 순산을 합니다. 난산한다는 것은 부인과 계통의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정상이라면 순산을 합니다. 임신하면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 높은 곳에 손을 올려서는 안 된다.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기 제거를 해서 몸이 정상이라면 무거운 것을 들어도 되고 일을 해도 됩니다. 입덧도 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성관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과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육아법으로 한다. 갓난아기에게 말을 걸면서 손을 움직이게 하고 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놀면서 독을 잘 배출하도록 합니다. 양말은 실크와 무명의 어른 양말을 겹겹이 신기고 걸음마를 시작하면 유아용 신발을 신깁니다. 상반신은 반소매 또는 러닝 실크 옷을 한 장 입힙니다. 상반신은 가볍게 입히고 반신욕을 하는 것은 어른과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는 2개월 정도 되면 집게 손가락을 입에 물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씹고 싶어 합니다. 벌써 턱에서는 이가 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근질근질한 모양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를 씹게 하면 턱뼈와 턱관절, 치아도 튼튼해집니다. 턱관절이 튼튼해지면 생명력이 강해지므로 치아 배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다시마, 무말랭이, 말린 고구마 등을 10cm 길이로 잘라서 손에 쥐어주고 씹게 합니다. 너무 짧으면 삼킬 수 있고 잘못해서 목에 걸리면 위험함으로 길게 만들어서 쥐어줘야 합니다. 이유식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된장국을 수프 대신 먹이고 된장국 속에 감자를 완전히 으깨어서 된장 국물을 섞어 먹입니다. 이때 물렁한 상태를 보고 줍니다. 이후 이유식의 종류와 양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10개월쯤 되면 젖을 뗍니다. 깡통에 든 이유식을 굳이 사서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몸이 요구할 때는 먹지만 입에서 내뱉을 때는 먹기 싫다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 지침서를 너무 신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른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몸이 솔직하기 때문에 아이의 식욕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과보해서는 안 됩니다. 폐용, 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넘어진 아이는 바로 일으켜 세우고 비를 맞으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서든 비를 피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의 발달이 뒤처지게 됩니다. 몸은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자라지만 마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성장에 차이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무서운 사고를 저지르는 이제는 마음의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야 하는 것이니 새겨듣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의 놀라운 비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냉기라는 주제가 우리의 건강과 삶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일, 그건 단순히 체온을 올리는 걸 넘어서 스스로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자극이 되었길 바라며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